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자, 오늘은 책 154쪽이죠. 4편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서 7문제가 나오고 있죠. 7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건축법은 누구라도 5문제, 6문제 다 맞추십니다. 왜냐면 다 토막토막 사항들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내용이 그렇게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조치를 알아야 그런 거 아니고 토막토막 사항이니까 보시기가 훨씬 편하십니다. 자, 보시면 154쪽에 4편 건축법.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체 목차를 보고 가는 걸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제 토막토막 순서대로 가도록 하죠. 1장 총론에 총론과 건축법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전체 목차는 생략하더라도 그 토막토막 목차들은 보시죠. 1장 목차를 보시면 1장에 굵은 1번 건축법 적용 대상물, 양과 1번 건축물, 양과 1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다음 쪽에 양과 3번 신고 대상 공작물, 다음 156쪽에 양과 4번 고층 등, 양과 5번 다중이용 있습니다. 157쪽에 양과 6번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가 있고, 한 장, 두 장 넘어오시면 160쪽에 굵은 2번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양과 1번 건축 등, 양과 2번 건축. 다음 쪽 162쪽에 양과 2번 대수선. 다음 163쪽에 굵은 3번 건축법 규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지역까지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양은 많죠. 다시 앞으로 오시죠. 오셔서 154쪽 보시면 1장 총론, 굵은 1번 건축법 적용 대상물. 건축법이 만들어졌는데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되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대상물. 당연히 건축물에 건축법이 적용되는 거죠. 건축물인데 양과 1번 건축물에 작은 1번 지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붕이 있어야 비와 눈 피하고 직사광선 피하고 사람들이 편히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번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정착해 있는 거죠. 정착해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죠. 기둥과 벽을 다 갖출 필요는 없다고요. 기둥만 있는 거예요. 팔각정, 경회루, 경포대 그런 것들을 들 수가 있죠. 거기서도 사람들이 잠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시는 생활까지는 아니지만 친구 기다리고 음식 드시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붕이 있어야 된다. 지붕이 받쳐주니까 기둥 위에 지붕, 벽 위에 지붕. 2번 괄호에 있는 굴뚝, 대문, 담장 그것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것들은 지붕이 없으니까 건축물이 아닌 거죠. 그런데 건축물에 딸려 있으면 민법의 주, 종 관계를 적용해서 얘네들도 건축물의 일부로 처리한다. 3번 지금 얘는 지표면에 올라선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 땅속에 박아놓고 그다음에 저 위에 띄워놓고 사람 쓰는 것들 지하 연구소, 지하 군사기지 그런 것들을 떠올 수가 있죠. 지하 고가, 사무실 공작물의 설치는 사무소, 공인장, 점포차고, 창고 등이 있습니다. 지하는 익숙한데 고가는 좀 익숙하진 않죠.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지하, 저 아래쪽도 건축물이 될 수 있으니까 저 위쪽도 건축물이 될 수가 있다. 더 이상 그래서 건축물의 핵심이 뭐고요? 지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양과 2번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쪽 특별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있고요? 문철수고창이 있죠. 문철수고창에는 그쪽 특별법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특별법을 적용한다. 1번 문화재보호법, 지정, 문화재, 가지정, 문화재. 지금 책 155쪽이죠. 문화재는 동대문, 남대문 그대로 보존해야 될 거지 사람 쓰는 게 아니죠. 2번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4가지 시설, 운전 보안시설, 검수창고 등형, 그다음에 선로 위아래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급탄, 급유시설. 3번 하천구역 내 숨은 조작실,
뭐 거기서 뭐 일상 다른 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수문 올려서 물 나가게 하고, 내려서 물 막고, 담아두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쪽 법 적용하겠다. 4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뭐 톨게이트, 자동차가 쌩 달려가기 위한 거죠. 요것만 빨리 되고 달려가면 됩니다. 뭐 오죽하면 뭐 톨게이트까지 그러니까 하이패스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 다른 생활 하는 거 아니고. 5번,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대지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한다. 그냥 그러니까 뭐 모든 문장을 외우는 거 아니죠. 그냥 소리만 내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 객관식 시험에서 맞추는 거죠. 문철수고창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문철수고창은 그쪽 특별법을 적용한다. 문철수고창입니다. 뭐 그렇게 됐고, 다음 3번, 그러니까 그 공작물이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작물은 곧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짓는 건데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이 있습니다. 표의 첫째 줄이요. 표에 세 줄짜리 표. 첫째 줄, 건축물은 정착되어 있고 지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쓰고 안전이 중요하니까 허가, 금지다. 허가받는 게 원칙. 가벼운 건 신고. 둘째 줄, 공작물은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건축물이 아닌데 뭐냐? 법 정의는 없어요. 만들어내 보면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니니까, 근데 공법에 있으니까 정착은 돼 있겠죠. 지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없으면, 그러니까 굴뚝만 따로 있으면 지붕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합니다. 거기서 사람이 오래 머무르는 거 아니죠. 안전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 맘대로 짓는다. 특별한 건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뢰배신, 지리, 그러니까 주택 대지안에 등나무 조경을 위해서 기둥, 석가리로 구성된 목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공작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파트 단지에 등나무 벤치 있죠. 빨간 벽돌로 4군데 기둥 올리고 위에 그러니까 통나무 얹어서 등나무 덩굴 자라고 있습니다. 대신 골조는 있으나 지붕이 없는 조경 시설물까지 건축물로 보는 것은 아니나 이에 유리 천막 등 지붕을 설치할 경우는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그러니까 그 통나무 있고 등나무 덩굴만 자라고 있으면 지붕이 없는 거죠. 비 오면 빗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니라고요. 공작물. 근데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 근데 지붕 중에 심지어 국토부에서는 모두 지붕으로 본대요. 유리, 천막, 또 지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유리 천막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건축물로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뭐 등나무 벤치가 있습니다. 등나무 벤치가 있고 거기에 등나무 덩굴이 자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비 오면 내리죠. 그래서 얘는 지붕이 없으니까 공작물. 근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아크릴판을 얹어놨으면 아크릴 판때기를 얹어놨으면 뭐라고요? 아크릴 판이 위에 얹어져 있으면 지붕이 있으면 그러니까 건축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빛과 큰 바람이 여름에 태풍이 불어갖고 아크릴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고요?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건축물이요? 공작물이요? 네, 그러면 다시 공작물 됐다가요. 경비 아저씨가 아크릴판을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다시 건축물 되고요? 아니, 그건 아니겠죠. 건축물, 내리면 공작물. 그건 아니고 그냥 지붕 날아간 건축물이죠. 지붕이 훼손된 건축물입니다. 아무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붕이 있어야 된다. 둘째 줄, 그러니까 공작물, 지붕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짓는 게 원칙. 그러니까 특별한 것들은 신고해야 된다가 있죠. 물론 성수대교도 지붕이 없지만 성수대교는 시설물법이라고 다른 법이 있고 그냥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어느 정도의 수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대상, 그러니까 숫자예요. 그러니까 245, 68, 30은 신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45, 68, 30은 신고다. 양구라 3번 제목, 책 155쪽이고요. 양구라 3번 제목, 245, 68, 30은 신고다. 문장, 동그라미 1번. 다음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득특 시군구에게 신고해야 된다. 1번, 폴짝폴짝 뛰어서 2m 넘는 옹벽과 담장. 그러니까 담장 2m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시선 어느 정도, 사람 가슴 높이 그 정도는 문제 안 된다. 그냥 해도 된다. 그 제주도 가면 돌로 쌓아서 그 담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냥 알아서 한다. 2m 넘는 건 신고다.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광고탑, 광고판 4m 넘는 거요. 어디 고속도로 주변에 건물 옥상에 세워놓은 거 있습니다. 물건 사라고, 지네들 물건 사라고 4m이죠. 4m 넘는 광고탑, 광고판 신고고. 그러니까 3번, 5m 넘는 태양 에너지, 그냥 태양 에너지 5글자, 그러니까 5m로 하고요. 그다음에 4번, 그러니까 굴뚝, 장식탑,
기념탑, 운동시설용 철탑, 통신용 철탑이 있습니다. 뭐 굴뚝이 있고요. 뭐 겨울에 보면요, 그러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폴폴 날아갑니다. 몇 미터예요? 6m죠. 그러니까 굴뚝 6m예요. 굴뚝같이 솟아있는 것들. 작은 2번에 광고 탑은 물건 사라고 4m였고 4번 굴뚝 등이 6m죠. 그러니까 5번 그러니까 8m 넘는 고가 수조 등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보기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그 70년대 아파트들 보면은 뭐 이런 이제 고가 수조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어디 그 저 산에 가면은 이제 나무 키우는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이런 이제 큰 물탱크 가끔 세우는 곳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탱크이죠. 여기서 수도꼭 절면 이 압력으로 물이 나오게 좀 더 높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8m 넘는 고가 수조. 그러니까 6번 그러니까 8m 이하의 기계식 철골조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것. 그러니까 다 넘는인데 걔만 이하이죠. 그 뭐 가끔 뭐 옛날 주차장법 개정됐을 때 한번 보셨던 게 있었죠. 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이쪽에 그러니까 차 한 대 들어가고 스위치 낑 누르면 그다음에 한 칸 돌아가고 차 한 대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또 아니면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 차 한 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낑 스위치 누르면 이게 여기 들어간 차가 이제 위로 얘가 올라가고 다음 차 들어가고 뭐 이런 정도의 주차 설비들이요. 8m 이하. 8m 넘는 거는 그쪽 주차장법에 의해서 별도의 처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 신고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6번 그러니까 그 7번 그러니까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피용. 뭐 설마 지하 그러니까 30m 10층 높이가 신고는 아니겠죠.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피용가 있습니다. 7번요. 신고 대상 공작물 245 68 30이죠. 245 68 30 다 넘는 초과인데 그러니까 아래 자동차 바퀴가 쌩 굴러간다. 그러니까 주차장 자동차 바퀴가 굴러와서 섰다. 주차장만 8m 이하이고 나머지들은 다 8m 초과입니다. 그 동그라미 2번 뭐 3년마다 점검하고 결과를 제출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초점 아니고요. 156쪽에 양과로 4번 그러니까 고층 건축물 안에 초고층과 준초고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뭐 준초고층 그러니까 준우승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준우승 우승이에요? 아니에요? 우승 아닌 거죠. 그런데 우승에 가까워요? 꼴등에 가까워요? 우승에 가까운 거죠. 우승은 아니고 우승에 가까운 것. 그러니까 준 초고층. 그러니까 초고층은 아니고 그러니까 초고층에 가까운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뒤에 건축법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층의 높이가 분명하지 구분하기 어려우면 층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4m마다 하나씩 끊어서 계산한다가 있습니다. 상암 축구 경기장 그러니까 스탠드가 쫙 올라가 있는 거지 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4m마다 계산하니까 거기 높이 다 생략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고층 몇 층 이상이요? 30층 이상. 그러니까 30층 이상이니까 120m 이상. 초고층 몇 층 이상이요? 50층 이상. 50층 이상이니까 200m 이상이죠. 이제 나머지 다 빼면 돼요. 칠판요. 그러니까 준우승은 우승 아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죠. 그러니까 고층, 그러니까 30층, 초고층, 50층 됐습니다. 따라서 준초고층은 30층 이상인데 50층 이상이 아닌 거니까 30층부터 49층까지가 되는 거죠. 반대되는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냥 고층, 초고층, 30층, 50층입니다. 문장 동그라미 1번 고층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2번 초고층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3번 준초고층 고층 가운데 초고층이 아닌 것. 양괄호 5번 다중이용 건축물과 또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중이용이 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준다중이용 다중이용은 아닌데 다중이용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에 작은 1번 아래 내려와서 작은 2번 16층 이상 그러니까 16층 이상만 갖고 시험 나왔어요. 양괄호 5번 전체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아래 표까지 다 해서 16층 이상이면 동그라미 1번 뭐라고요?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16층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활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작은 1번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1부터 1-6까지 건축물 용도 29가지가 있습니다. 곧 보실 거고요. 바로 옆쪽에서 볼 거고요. 근데 29가지 중에 6가지로 5,000제곱미터 이상. 뭐 창고 5,000제곱미터 이상. 사람이 바글바글이요? 쥐새끼 바글바글이요? 쥐새끼 바글바글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다중이용이 아니라고요. 그건 다쥐이용 건축물이죠. 그리고 다중이용은 그 6가지. 6가지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작은 1번. 6가지로 5,000제곱미터, 죄송합니다. 예, 6가지로 5,000제곱미터 이상. 작은 2번. 16층 이상이면 용도가 뭐든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 동그라미 2번.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우선은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어야죠.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 다음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작은 1번부터 6번 위에 있는 6가지 용도에다가 7번부터 12번까지 6가지 용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이 아닌 걸로 12가지로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면 됐고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이다 그거면 됐고 더 이상 깊은 해석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동그라미 2번에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그 말뜻이 뭔지만 짚도록 하죠. 그러면 표가 아래에 있는 표가 있는데요. 표가 옆으로 5칸입니다. 5칸 중에서 네 번째 칸을 보시죠. 네 번째 칸에 6가지 위, 운, 노, 네 번째 칸에, 네 번째 칸이 지금 위에서 아래로 5줄이죠. 네 번째 칸에 5째 줄, 6가지. 위, 운, 노, 교, 관, 장, 장. 12번 장례식장을 장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장례식장을 놓고 보시자고요. 지금, 이 표에서요, 표에서 네 번째 칸, 그 표 바로 위에 12번 장례식장, 네 번째 칸에 제일 아래 장례식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으로 놓고 가도록 하시죠. 그러면 장례식장, 첫째 줄이요. 장례식장으로 16층 이상이면 뭐예요? 다중이용 건축물이죠. 아까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으로, 만제곱미터면 뭐예요? 5,000제곱미터 이상, 만제곱미터면 준 다중이용이죠. 동그라미 1번 1에 있었던 그 6가지만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다중이용이 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7번부터 12번까지 있는 얘네들은 다중이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16층이 아니면 그냥 준 다중이용이고, 그 다음에 작은 것도 그냥 준 다중이용 1,000제곱미터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시험 그런 해석까지 요구할 문제는 아닌 거고, 놓고 해석, 글자를 보면서 해석하기도 복잡한데 그런 걸 우리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양괄호 5번, 동그라미 1번 6가지 용도로 5,000 이상, 16층 이상, 다중이용, 동그라미 2번 기타 어찌고 저찌고 1,000제곱미터 이상 등이 있습니다. 깊게 갈 필요 없습니다. 시험 나온 것까지만요. 다음에요. 157쪽에 양괄호 6번 건축물 용도와 종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땅바닥은 4가지, 9가지, 21가지 용도 지역.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130가지 종류, 29가지 용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건축물 29가지 건축물 바닥의 용도란 건축물 130가지 건축물 바닥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 바닥마다 비싼 것끼리 묶어서 130가지 종류, 비싼 것끼리 묶어서 이 29가지 용도로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해설.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하나의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의 각 층에서도 각 부분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 건축물 대장입니다. 코엑스 인터내셔널. 서울 삼성동에 무역 종합 전시장이 있죠. 거기에 건물 6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호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건물의 건축물 대장이에요. 지상 29층, 지하 6층까지 있습니다. 그 건축물 대장의 2층을 보면 숙박시설 얼마, 2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1종 근린생활시설 얼마, 문화집회시설 얼마, 운동시설 얼마 해서요. 한 층에서도 5가지 용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도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도는 어느 한 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도는 건축물의 바닥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찌그만 건물이요. 칸막이도 없고 뭐 10 곱하기 10, 100제곱미터짜리 1층짜리 건물이야 그게 통째로 하나의 용도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은 뭐고요? 바닥마다 용도가 달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건물에서도 3층을 보면 통째로 하나의 용도를 쓰고 있는 거죠. 그건 지가 알아서 할 문제고 바닥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전국 모든 건축물 바닥을 29가지 용도, 130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는 겁니다. 1번 단독주택에 4가지가 있고 그 중에 답은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여러 집 살고 있지만 용도 무슨 용도요? 단독주택 용도인 거죠. 뭐 이제 민법에서는 뭐 단독 소유, 2번 공동주택을 구분 소유 이렇게 하지만 공법, 주택법에서는 그걸 다른 구분으로 하고 그건 주택법 가서 보도록 하시죠. 2번 공동주택에 가나다라 앞글자 4개 아연다기가 있습니다. 아연다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아연다기. 답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층 이상. 답은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면적 합계 660초가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 답은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 답은 기숙사는 뭐 초점 아니니까 생략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1번 용도가 있고 그러니까 2번 용도가 공동주택 용도에 아연다기가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주택법에서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장은 길지만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다 4개층 이하, 660으로 구분되는 거죠. 660 초과와 660 이하입니다. 초과인지, 그러니까 이상인지, 미만인지, 이하인지 그런 거 갖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예전에 한두 번 나왔고 그 뒤로는 안 나오고요. 아연다 5개층, 4개층 660입니다. 아연다 5개층, 4개층 660 서로 붙이면 되는 거고요. 5개층, 4개층 660이죠. 소리내는 만큼 달려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용도 3번 용도 1종 근린생활설과 4번 용도 2종 근린생활설이 있습니다. 책 158쪽이죠. 근린생활시설 주거지역 가까이에서 편히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설. 그런데 1종과 2종, 1종 바로 가까이 있으면 편하고 좋은 거고요. 2종 가까이 있으면 시끄럽고 냄새나고 안 좋은 것들이 2종입니다. 그러니까 1종에 갑은 슈퍼마켓 1000제곱미터 미만 가까이 가게에 있어야죠. 답은 휴게음식점, 김밥집 등이요. 술 안 나오죠. 그러니까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미만. 답은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깨끗이 하고 다니시고요. 답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적골원, 조산원, 안마원. 그러니까 그러세요. 뭐 이러저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 그러니까 6층에 내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 건물은 무슨 용도예요? 에이, 택도 아닌 소리. 건물에 용도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앞쪽에 있었잖아요. 건물에 용도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바닥마다 용도가 붙어 있는 거죠. 저 6층 바닥은 뭐고요? 그러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시죠. 그래서 라번 의원, 가까이 있어야 되죠. 가까이 가서 진료받고 의원은 병상이 없죠. 입원할 수 없습니다. 진료만 받고 나오는 거죠. 마번에 운동시설 찌그만 건, 바에 지역자치센터, 동사무소 찌그만 건, 사회마을회관, 어디라도 도시가스 들어와야죠. 가스 배관시설. 하다 보니까 이제 자까지 들어왔습니다. 자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으로 30제곱미터 미만. 1층에 있는 가게들 5, 6, 30, 5m, 6m 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큰 가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찌그만 가게, 그러니까 찌그만 사무실까지 포함되는 거죠. 4번 용도,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에 시끄럽고 냄새나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공연장 찌그만 거, 소규모 극장, 소극장, 라번 서점. 그러니까 이건 판매시설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책을 사고 팔고 되는 거니까,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압은, 그러니까 대형 분식점, 그러니까 휴게음식점 300제곱미터 이상. 자, 일반 음식점, 소주 각 1병 외치고 들어가는 곳이죠. 술을 판매하는 곳들을 얘기합니다. 차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러니까 장의사 누구나 또 돌아가시는 거죠.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네, 그렇고. 그다음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강아지 깽깽깽, 고양이 야옹야옹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에 학원 찌그만 것. 그다음에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하에 하.
금융업소, 사무소 500제곱미터 미만. 다중생활시설, 옛날 종전 고시원을 얘기하는 거죠. 500제곱미터 미만. 그다음에 제조업소, 단란주점, 로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백인분들의 생계를 위한 곳이죠. 그다음에 노래연습장, 가족들끼리 즐겁게 질러대는 곳입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1번과 2번,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건 구분할 거 없고, 공동주택의 아연다기, 아연다. 3번과 4번, 그것도 이미지로요. 글자 따서 외우는 거 아니죠. 생활하는데 가까이 있으면 좋은 거, 애기한테 지장 없는 거, 애기한테 시끄럽고 안 좋고, 냄새나고 안 좋은 거, 1종과 2종입니다. 책 158조 계속 분원 중이고요. 5번 용도, 문화집회시설, 가번 공연장 있죠. 음악당 5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다해, 관람장, 체육관 1000제곱미터 이상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선 용도 13번 용도를 보시면 13번 용도에 뭐가 있고요? 13번 용도요. 운동시설이 있죠. 지금 5번 용도에 문화집회 다번 종류의 체육관이 있죠. 체육관 옆에다가 잠실 쓰시고요. 잠실 체육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남 스타일, 이제 뉴페이스까지 나왔던데요. 그 뉴페이스, 그 잠실 체육관에 가서요. 싸이 공연하는 거 봅니다. 아니면 무슨 그룹들 공연하는 거 봅니다. 공연하면서 계속 팔굽혀펴기 하면서 공연을 보나요? 그거 아닌 거죠. 잠실 체육관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공연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문화집회 시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음에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마에 동물원, 식물원이 있죠. 그래서 코끼리 보고, 바오밥 나무 보고 그런 겁니다. 6번 종교시설, 7번 판매시설, 8번 운수시설, 9번 의료시설, 의료시설의 병원, 병원은 2번이 되죠. 병상이 있는 겁니다. 아까 저 위에 의원은 입원할 수 없고 진료만 받고 나오는 거였죠. 물론 이제 정형외과, 교통사고 그중에서 이제 의원에서도 이제 입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기본 구분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10번 교육연구시설의 학교, 근데 나의 학원, 근데 자동차 학원, 무도 학원은 제외한다. 그건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그쪽으로 따로 가게 됩니다. 11번 노유자, 노인과 유아, 노유자 시설. 그 다음에 12번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다음에 유스 호스텔이 있죠. 유스 호텔, 호텔자라고 숙박시설 아니죠. 청소년 수련시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라에 야영장시설 큰 것. 요즘 캠핑들 많이 하시잖아요. 캠핑장. 다음에 13번 운동시설이 있고, 나의 체육관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관은 그건 공연장으로 가는 거였죠. 14번 업무시설, 가번 공공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 왜 그러냐면, 저쪽 가시죠. 제일 위에, 3번 용도. 3번 용도 짚으셨나요? 거기에, 지역자치센터 1000제곱미터 미만이 있죠. 그 동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미만은 3번 용도, 일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짚고 가죠. 3번 용도에 찌끄만 중개업소 얼마요? 3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4번 용도,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금융업소, 사무소 얼마 미만요? 500제곱미터 미만 있었죠. 다시 14번 용도, 업무시설에 가는 보셨고, 나번 일반 업무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이 있는 거죠. 오피스텔, 그냥 오피스입니다. 잠잘 수 있는 오피스,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15번 숙박시설이 있고, 다번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큰 거는 숙박시설로 처리를 합니다. 다중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 아까 500제곱미터 미만, 저 위에 있었습니다. 16번 위락시설, 먹고 마시고 띵까띵까인 거죠. 다음 쪽에 무도장, 무도학원, 댄스 교습소는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거죠. 17번 공장, 18번에 창고, 19번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20번에 자동차 관련시설에 운전학원, 정비학원, 학원이지만 얘는 자동차 쪽에 있는 거죠. 21번에 동물식물 관련시설로 축사, 돼지집, 그다음에 작물 재배사, 작물 키우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비교되는 거예요. 옆쪽 158쪽 4번 용도, 2종 근린생활시설에 차에 뭐가 있었고요. 장의사 말고 장의사도 있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사람이 가는 의원은 3번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에 의원이었고, 그 다음에 강아지, 고양이 깽깽깽 야옹야옹 4번 용도의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5번 용도 문화집회에 마, 동물원, 식물원, 코끼리 보고 바obab 나무 보러 가는 것은 뭐고요? 5번 문화집회시설이고 다시 용도 21번 용도 동물식물 관련시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2번 자원순환 관련시설 옛날 쓰레기 처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3번 교도소 군사시설 교정 군사시설 24번 방송통신시설 25번 발전시설 26번 묘지시설 뭐 묘지시설에 추가된 게 그러니까 라요 그러니까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 시설 그러니까 동물 전용 납골시설 이제는 그러니까 아예 애완견이라고 부르지도 않잖아요. 애완동물이라고 하지도 않고 반려동물 거의 이제 식구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사람 들어가는 거나 그 식구들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 아무튼 그게 있고요. 뭐 그다음에 액체로 이렇게 액에 녹여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뭐 그런데 그건 아직은 비싸고 근데 그 액이 뭐 환경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이제 그것이 예, 뭐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27번 그러니까 관광휴게시설 그러니까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 회관, 관망탑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27번 관광휴게시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이죠. 비교되는 것들이요. 계속요. 다시 앞쪽 158쪽에 4번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 가번 공연장, 즉 극장, 음악당으로 찌끔한 것 500제곱미터 미만 5번 문화집회시설, 가번 공연장, 극장, 음악당 5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27번 용도 관광휴게시설, 음악당, 극장인데 뭐가 붙어 있어요? 야외가 붙어 있죠.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서울 남산 국립극장 앞에 놀이마당 있죠. 서울 사람들 가본 사람 없대요. 그러니까 진짜 뭐 100명을 물어봐도 간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시골에서 어쩌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면 다 외국인 관광객이죠.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관광휴게시설입니다. 옛날 거기 서울에 남산 어린이회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지금 도서관으로 바뀌었고요. 그런 쪽이죠. 28번에 장례식장. 지금 그래서 가번에 장례식장, 나번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이 있죠. 장례식장은 인사를 주고받는 곳이잖아요. 아이고 오셨어요. 예, 아무튼 뭐 이게 많이 고생하지 않고 잘 가셨습니다. 그 장례식장 28번 장례시설이 따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6번 묘지시설이 따로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름은 묘지시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보내는 곳, 보내서 안장하는 곳까지고 화장, 봉안당,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 시설, 건조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분말을 동그랗게 이렇게 구로 만들어 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은 사람 분말까지를 그러니까 구를 이렇게 집에다 또 모셔두기도 한다고 그러고 뭐 그런 뭐 TV에 자주 나오고요. 동물 전용 납골 시설까지가 있죠. 그래서 26번 묘지시설과 28번 장례시설은 다른 거죠. 묘지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좀 싫어하긴 합니다. 그런데 장례시설은 그냥 인사하고 병원 옆에 다 장례식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에 야영장시설, 관광진흥법 야영장시설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주차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찌끔한 야영장이 그냥 야영장시설로 용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용도요. 12번 용도, 12번 수련시설 용도, 라번에 야영장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있는 거였죠. 큰 캠핑장은 수련시설, 찌끔한 게 29번 야영장시설. 근데 300제곱미터 거기다 뭐 한다고가 아니죠. 지금 이거는 땅바닥의 용도예요? 건축물의 용도예요? 건축물의 용도이죠. 29번 야영장은 땅바닥이 300제곱미터가 아니라 관리동, 화장실 등 그러니까 건물, 지붕으로 덮여있는 건물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굵게 돼 있고 왔다 갔다 한 그것들만 잡으시면 되고 그것을 다 모아놓은 게 다음 쪽 표입니다. 160쪽이요. 그러니까 160쪽에 그러니까 4칸,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이 한 세트이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칸 내려갑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죠. 다세대 주택, 공동주택입니다. 슈퍼마켓 찌그만 것, 1종 그생, 상점 큰 것, 판매시설, 휴게시점, 찌그만 분식점, 1종 근린생활시설, 대형 분식점, 2종 근린생활시설, 의원, 한의원, 안마원, 입원하지 않죠. 1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실수소, 맹인분들의 생계를 위한 거죠. 2종 근린생활시설, 병원, 입원합니다.
도시가스 어디라도 들어와야죠. 일종 근린생활설, 가스 충전소 터지면 큰일 나죠. 위험물 저장 처리설, 종교 빼고요. 종교 집회 장내 봉안당, 종교시설, 봉안당, 묘지설, 장례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찌그만 거, 일종 근린생활설, 그러니까 그 관공서 큰 거, 업무시설.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요. 학원 찌그만 거, 이종 근린생활설, 학원 큰 거, 교육연구시설, 댄스 교습소, 미랑시설, 운전학원, 자동차 관련시설, 뭐 단란주점, 니들끼리 단란하게 놀고요. 그 다음에 동물병원이요. 그러니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이종 근린생활시설, 동물원, 식물원 구경하러 가는 거죠. 문화집회시설, 뭐 싸이 구경을 하러 가듯이, 코끼리 구경하러 가듯이, 축사, 작물재배사, 동물식물 관련시설, 다중생활시설, 옛날 고시원 찌그만 거요. 이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큰 거,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종교 빼고요. 나오지 않았고요. 야영장시설 큰 거,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찌그만 거, 야영장시설. 그러니까 사무소, 중개업소 찌그만 거, 일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어지간한 거, 이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업무시설 500제곱미터 이상, 오피스텔 포함해서 업무시설이 되는 거죠. 공연장 찌그만 거, 소극장, 이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극장, 음악당 500제곱미터 이상, 문화집회시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은 관광위기시설, 그러니까 동물 화장시설, 건조장, 동물 전용 납고시설, 보내는 과정, 보내서 안장하는 것까지는 묘지 관련 시설이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하는 곳은 장례시설입니다. 여기가 많이 길었지만 좀 이 정도, 그러니까 아무튼 뭐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느라고 길어지긴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용도와 종류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죠. 건축물 바닥에 그러니까 용도와 종류가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29가지 용도, 130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요.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어떤 행위들을 할 때 건축법 적용을 받게 되냐. 일단은 다 걱정되니까 금지다. 허가받으라. 그게 대부분이죠. 양보 1번 건축 등 해설이고요. 해설. 건축 등 첫 번째 점은 생략하고, 두 번째 건축 무너지면 안 되죠. 대수선 잘못 크게 손대는데 잘못 손대서 무너지면 안 되죠. 건축 대수선은 금지,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용도 변경은 허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곧 뒤에서 따로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양보로 1번에 그러니까 점이 4개가 있죠. 그러니까 건축은 허가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OX. 건축은 허가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건축 원칙 뭐라고요? 허가가 원칙이죠. 예외가 신고니까 건축은 허가받아야 된다. 맞다고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건축은 금지되어 있다. 건축하려면 허가받아야 된다. 대수선 허가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용도 변경 허가받아야 된다. X라고요. 용도 변경은 허가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용도 변경은 3가지가 있어요. 용도 변경은 그냥 3가지입니다. 뭐가 원칙 예외가 아니라고요. 7번 보시죠. 원칙만 쓰는 거 맞죠? 원칙만 쓰는 거 맞습니다. 허가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맞고, 허가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용도 변경 허가받는다. X. 용도 변경은 원칙 예외가 없어요. 그냥 셋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인 남성은 60kg, 그러니까 50kg, 60kg 미만이어야 한다. OX. X, 그건 틀린 말이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마다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은,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라고 할 때, 성인은, 그러니까 건강관리 해야 된다. 그건 맞죠. 그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나 주변 사람을 위해서나 건강관리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몇 킬로 미만 그건 다른 거죠. 용도 변경은 그냥 3가지가 있는 겁니다. 허가받는 용도 변경, 대장 변경하는 용도 변경, 신고하는 용도 변경 3가지가 있습니다. 4번째 점, 공작물은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지붕 없으니까 지 맘대로 짓는 게 원칙, 245, 68, 30은 신고해야 된다. 161쪽에 그러니까 양과 1번 건축에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거하고 다른 거죠. 뭐 저기 어디 건축하고 있네? 여기 건축하느라고 시끄러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고 법에서 쓰는 약속이 정해져 있죠. 5가지가 건축이고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금지, 허가받아야 되고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5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 신축, 작은 1번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없는 곳에 올라가는 거죠. 예, 신축 맞습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로 건축이 있고 신축이 있죠. 없던 땅에 새로 올라가는 것 신축 맞죠. 1, 2, 3 아래 작은 1, 2, 3이요. 이 작은 두 번째 1, 2, 3 작은 1번 빵에 천이 올라갑니다. 없던 곳에 시작했죠. 동그라미 1번 신축에 1, 2, 3, 1, 2, 3이 있죠. 두 번째 1, 2, 3에 1번 빵에 천이 올라갑니다. 신축이죠. 다시 올라가세요. 이 문장 2번 기존 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되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새로이 축조합니다. 빵에서 올라가는 거죠. 아래 2번 800제곱미터짜리가 있었습니다. 전부 철거, 전부 멸실돼서 얼마가 됐고요? 빵이 됐고요. 종전 규모를 초과하니까 얼마로 주는 한 예로 1000으로 주는 겁니다. 얘는 800에서 1000이 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초점이 아니고 200이 드러난 게 아니라 빵에서 올라가는 거죠. 어느 상황을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보자고요. 어디에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그대로 탄탄히 다 남아있고 거기다 뭔가를 좀 더 비벼서 올린다고요. 그런 건 증축이 되겠죠. 그런데 기둥까지 싹 없애서 맨 땅이 된 거라고요. 맨 땅에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맨 땅에 올리는데 엉망진창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맨 땅에 올리는 거니까 뭐고요? 신축에 해당합니다. 3번 5개 WC, 5개 화장실 등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 건축물은 그러면 3번은 지금 두 번째 칸에서 세 번째 칸인데 첫 번째 칸 아무것도 없는 빵에다가 부속 건축물을 지을 때는 무슨 허가요? 신축 허가를 받았겠죠. 근데 지금 아무튼 두 번째 칸에 왔습니다. 부속 건축물만 있고 주된 건축물은 없어요. 빵이에요. 근데 화장실에서 5개 화장실에서 주무시거나 밥 드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부속 건축물은 있는데 주된 건축물 빵에서 주된 건축물이 올라서게 됐어요. 뭐라고요? 신축이죠. 지금 아래 3번의 뜻 이해되시죠? 예, 3번이요. 부속 건축물과 빵에서 부속 건축물과 주택, 빵에서 주택이 올라섰다 신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축에 두 번째, 세 번째 1번은 틀릴 일도 없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그 요건들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증축 늘리는 거죠. 증축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3번 개축 뜯어 고칠 개자이죠. 내가 뜯어 고치는 겁니다. 기존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종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 뜯어 고칠 개자, 뜯어 고치는데 종종 규모 이하인 거죠. 종종 규모를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증축이나 신축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시자고요. 여기에 800짜리가 있었습니다. 800짜리가 있었는데요. 그 800짜리를 거기에서요. 300을 깨내고 500만 남겨두고 거기다 다시 500에다가요. 300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걸 내가 철거했다고요. 철거하고 종종 규모 이하 뭐예요? 아니요,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요. 지금 동그라미 3번 개축하다가 지금 보시는 중이잖아요.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요. 500만 남겨두고 300을 끊었다고요. 300을 철거하고 300 철거가 복잡한가요? 그러면 700이죠. 그냥 저 꼭대기층에 저 일부만 끊어내고 거기다 거기 꼭대기층 수리했어요. 내부 수리 중인 거죠. 꼭대기층에 한 군데 뭐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에이 이거 보기 흉하다. 깨고 다시 붙여. 깨고 다시 붙였어요. 뭐예요? 개축이죠.
그러니까 800짜리가 있습니다. 800짜리를 지었다가 마음에 안 들어. 싹 걷어내. 그러니까 싹 걷어내. 빵으로 해서요. 다시 800짜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고요? 개축이죠. 그러니까 지가 고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둘 다 얼마 이하니까요? 800 이하, 종종 규모 이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시 첫 번째 신축으로 가보죠. 800짜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요? 빵 싹 걷어내고 거기다 800이 아니라 그러니까 1000짜리를 지었어요. 종종 규모 이하가 아닌 거죠. 종종 규모 이하가 아니니까. 그리고 빵에서 빵에서 만들어졌다. 얘는 뭐고요? 신축인 거죠. 그럼 이건 다 서로 얘기 드렸던 거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비교해서 우리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그러니까 700 남겨두고요. 100을 철거했어요. 얘는 지금 빵이 된 거였고요. 그러니까 100을 철거하고, 그러니까 700에다가 붙이는데, 그러니까 저 꼭대기 뜯어내. 그리고 그러니까 좀 더 늘려. 사람들 많으니까 막 더 들어오니까 더 늘려. 해서 그러니까 200을 더 붙여서 그래서 지금 900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은 종종 규모 이하가 개축인데 종종 규모 이하가 아니니까 뭐예요? 늘어난 거죠. 늘어난데 빵에서 올라간 거는 뭐고요? 신축. 얘는 기존 그러니까 그 기둥 그대로 놔둔 거에다가 좀 더 늘어난 거죠. 800에서 100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고요? 증축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모든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건축사 시험 아니니까 이런 것까지 깊게 할 건 아닙니다만 종전과 같은 규모가 뭐고요? 개축.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가 개축. 늘어나는데 빵에서 올라서면 늘어나면 증가되면 초과하면 신축이 되고 그냥 초과하면 늘어나는 거는 뭐가 되고요? 증축이 되죠. 그냥 800에다가 100을 붙여도 증축. 800에서 어디다가 뭐 그대로 원조로면 잘 안 붙잖아요. 이렇게 좀 깎아내고 끼워 맞춰야 이게 잘 붙지 않나요? 뭐 이렇게 뭐 할 때도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몇 개 쌓아 올릴 때도 이렇게 좀 파내고 얹고 하듯이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개축, 철거하고 그 뒷내용과 그런 깊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보시죠. 지금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뭔가 면적을 늘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간을 넓게 쓰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문을 항상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뜯어낸다고요. 문을 뜯어낸 건 철거하는 거죠. 문을 철거하고 문만 뜯어냈지 면적이 늘어나진 않는 거죠.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동그라미 3번.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다시 저를 보시고요. 문짝만 뜯어내면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인 거죠. 근다고 이 문짝 하나 뜯어내는 것 때문에 관청 가서 도장 받고 그래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뜯어내는 게 개축이냐 이제 그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데, 그러니까 두 번째 점, 셋째 줄에 있는 점, 위 일부 철거란 기둥, 보, 내력벽,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것 가지고는 뭐 시험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거기까지는 초점이고요. 그래서 셋째 줄에 있는 점,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괄호 기둥 10개, 보 10개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 개축이에요? 아니에요? 셋째 줄이요. 동그라미 셋째 줄에 있는 점. 그러니까 기둥, 보, 내력벽, 지붕틀 그 네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개수가 아니고요.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세 가지 종류 이상을 이것 저것 골고루 뜯어내서 건물에 영향을 주는 게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되는 개축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아래 괄호 기둥 10개, 보 10개 철거합니다. 개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아래 괄호 기둥 1개, 보 1개, 지붕틀 1개 그러니까 철거합니다. 개축이에요? 아니에요? 개축이죠. 물론 종경과 같은 경우는 전대로 딸리는 거죠. 뭐 근데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깊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재축 다시 재자 다시 회복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축이란 그러니까 건축물의 천지지변 그 밖의 제외로 멸실된 경우 그 대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번 연면작업기는 종종규모 이하이고 2번 동수, 중수, 높이는 모두 종종규모 이하이거나 또는 니은번 그러니까 동수, 중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종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중수, 높이 등 높이가 법령 등에 모두 적합할 것.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건 다시 말씀드리면 7번 보시면 그러니까 멸실되고 종종규모 이하인데 그러니까 연면적은 바닥면적 분양 임대 면적이요. 그건 늘리면 안 된다고요. 연면적은 종종규모 이하이고 그러니까 동수, 충수, 높이 등은 종종규모 이하이거나 법에 맞게 하거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맞으면 되는 거니까 잼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곳에 3층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3층까지 허용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1000, 2000까지만 지었어요. 뭔가 귀찮아. 아이고 뭐 사람들 더 많아봤자 귀찮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축이니까 뭐가 됐다고요? 폐락을 맞은 거죠. 멸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500, 500으로 올려요. 그렇게 올리면 연면적은 늘어났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층수는 늘어났죠. 층수는 종전과 같은 범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애당초 여기가 몇 층까지가 허용되는 곳이었으니까 3층까지 허용되는 곳이었으니까 이 정도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고기 재축의 그러니까 작은 1번 아무튼 연면적은 늘어나면 안 된다. 다음 쪽에 동그라미 5번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예, 도로공사 등 때문에 한옥 구조의 문화재를 옆으로 살짝 미는 게 이전입니다. 근데 같은 대지에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괄호 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기면 신축이 되고 건축물이 있던 다른 대지로 옮기면 증축이 된다. 동그라미 5번 이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요. 보시죠. 어디에 한옥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번 땅에 한옥 문화재가 있는데 아무튼 별별 난리를 펴고 아무리 국리를 해도 도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얘를 좀 밀어야 되겠다고요. 근데 한옥은 다 꽤 맞춰놓은 거죠. 200년, 300년. 그러니까 기둥, 그다음에 누워있는 기둥, 보 다 꽤 맞춰져 있는데 목 구조 나무로 되어 있고 200년, 300년 돼서 다 비바람에 다 뭉그러져 있습니다. 새 한옥은 해체 조립이 됩니다. 근데 얘는 200년, 300년 다 뭉그러져 있는 것을 해체하는 순간 다 불쏘시개로 쓰자는 거지 다시는 조립이 안 되는 거죠.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대로 살짝 옆으로 민다고요. 그래서 얘를 옆으로 살짝 밀고 그러니까 그리고 도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살짝 미는 것을 얘기합니다. 옆으로 살짝 민다는 건 알겠고 근데 같은 대지여야 된다고요. 여기는 맨 땅, 빵. 여기는 1000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그러니까 건물을 미는 게 재밌다고 해서 얘를 11번 땅으로 밀고 들어가면 이게 500제곱미터짜리였습니다. 500제곱미터가 들어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빵에서 500이 얹어진 신축이 되는 거죠. 얘를 13번 땅으로 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기존에 1000이 있었고 그러니까 500이 얹어져서 전체 합계 얼마가 되는 1500이 되는 뭐가 되는 거고요? 증축이 되는 거죠. 다른 땅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진다고요. 그 자리에서 옆으로 미는 거죠. 출판요. 이전이죠. 이게 이전입니다. 옆으로 살짝 미는 게 이전이죠. 이상해서 건축에 5가지가 있다. 뭐 건축에 5가지가 있다. 그것만 갖고도 뭐 3번 넘게 나왔어요. 각각 요건들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양과로 2번 이한용들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